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96%, 그리고 코스닥은 2.5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도 괜찮았는데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는 시작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그 하락을 되갚아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랬잖아요. 어제 하락한 거 오늘 그대로 싹 다 되갚아 버렸죠.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변한 게 있느냐? 변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해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발표를 보고서 야, 이렇게 둔화되는 폭이 작다 보니까 이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또 오랜 기간 올리지 않을까,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장에서 똑같은 재료를 넣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물가가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잘하면은 경기 침체 없이 이렇게 앞으로 날아갈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든지 말든지 간에 시장은 잘 나갈 거다, 이런 또 투자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쭉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웃기죠? 우리 주식시장은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놓고서 이게 어느 게 정답일까 생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이 재료 그 자체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재료를 갖다가 과거에 빗대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해석은 자기 자유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정답은 뭐냐면은 똑같은 재료를 넣어서 내가 돈이 내가 별로 없어요. 내가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백날 해석을 해도 저는 절대 정답을 낼 수 없습니다. 정답은 누가 내느냐?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거 호재야. 앞으로 시장에 상승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게 정답입니다. 또 그리고 이게 나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사람들이 그거 골치 아프다, 그거 악재다 하면 그냥 시장은 그 악재가 정답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사람들이 재료를 놓고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궤변인가 싶어도 그게 정답입니다.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책에도 이런 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경제지표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상들이 맞는 줄 알고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장은 그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항상 정답을 내놓는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 전에 돈이 다 틀리면 게임이 끝나는 거고, 운 좋게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겁니다. 수급 분석이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그거는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경기가 좋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똑같은 어제와 같은 이 물가 재료로 놓고서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우리 시장에서 특히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장이고, 외국인들이 정하면은 항상 그게 정답인 길이 됩니다. 이게 싫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돈도 없는 내가 백날 전망을 해봤자 이거 안 맞는데, 야, 이거 공부가 뭔 필요하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맞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애들도 장기적으로는 항상 맞을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걔들이 시장을 조절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방향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돈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돈이 늘어나는 만큼 계속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재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단기 등락을 가지고서 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상승하느냐, 언제까지 상승하느냐, 이거는 돈이 더 이상 늘어나서 사람들이 돈을 돈으로 안 치다 볼 때, 그때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돈을 돈으로 생각 안 할 때가 언제냐?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돈을 밖으로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훨씬 금방 늘어나가지고 한 방에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돈으로 안 보는 그 전조 같은 거 아니면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뭐냐? 전 세계 국가들 GDP 같은 거 보면 경제 성장률이 빨간색으로 나와가지고 모두 다 지금 앞으로 어려움은 없다, 이제 장밋빛만 있다, 전부 다 좋다라고 생각할 때, 그건 경제 지표가 전부 다 잘 나올 때, 경제 지표가 잘 나온단 말은 전 세계 돈이 흥하다는 겁니다. 경제를 볼 때 다른 거 없어요. 뭔가 신기술이 발전해서 뭔가 만들어져서 제도를 잘 만들어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많으면 그냥 그거 잘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그냥 돈이 많으면 잘 돼요. 그냥 그 지역으로 돈이 많이 가면은 뭐 그 지역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돈이 많이 가면 그냥 그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원인이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나라 기업들이 잘 돌아가서 돈이 많이 가든, 아니면은 유럽연합처럼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뭐 하나도 잘한 거 없는데 한 20몇 개, 30몇 개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물가도 사고 괜찮다 이래서 돈들이 흘러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아무런 뭐 이유 없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돈이 많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 지표가 다 빨갛게 나올 때, 이때가 앞으로 펑황하겠구나 생각하고 서서히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럼 그게 더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돈이 막 많이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돌아다닐 돈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그동안 이제 늘어난 돈이 가짜라는 걸 사람 눈치를 채게 되죠. 그러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돈을 막 던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던질 때는 자산 가격도 완전 폭락을 하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경제 지표가 빨갛게 나올 때, 그때 세리 팔마 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빨갛게 굉장히 잘 나올 때는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런 데이터를 보면 되는 거죠. 전년 대비. 이것들은 뭐 다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뭐 빨간색, 이것도 마이너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창궐할 때 전부 다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시기, 여러분들 예전 동영상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국내 생산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국가들인데, 이런 메이저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도 전분기 대비해서도 잘 나가서 모두 다가 뭐 이제 끝났다, 우리 정말로 좋은 유토피아가 열렸다, 뭐 세계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뭐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돈이 휴지가 되기 직전이구나 생각하고 빠져넣으면 됩니다. 경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많으면 잘 되는 거고, 주식시장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맞다가 하면 그냥 그런 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시장 수급을 오늘 들여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빨갛게 됐습니다. 뭐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좀 오르긴 올랐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2500포인트도 훨씬 더 넘어서 더 높은 고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그동안 이렇게 빗장 지었던 거, 막아놨던 거, 그냥 막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나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했던 이런 빗장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장이 다 오픈되고 나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겠죠. 그러면 돈이 예전보다 더 쉽사리 들어올 수도 있고 쉽사리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럼 일단 돈이 이렇게 막 쉽사리 막 들어올 때 나라 전체적으로 돈이 엄청 늘어나겠죠. 들어오는 돈만큼 우리도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나라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물량을 모아놨던 거 팔아먹을 기회가 있어요. 언제 팔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전 세계 경제 지표가 경제 성장률이 잘 나갈 때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때 못 팔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 세계 국가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엄청 커져가지고 물가가 자꾸 높아지고 이제 돈의 가치가 없어져서 막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못 팔겠구나. 그때라도 이제 팔 수 있으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이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세력들이 많은 업종 매수했는데 오늘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19개 종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것은 여기 아래쪽 있죠.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지는 요 넥센 타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오늘은 다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뭐 이때가 좋았고 이때는 이제 분할로 이제 끝내라는 거고, 이제 데이터가 요 1입니다. 1이라서 이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주식시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투자 관련 책을 많이 읽고, 뭐 관련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 영상 있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참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만들어내는 그 근본이 되는 게 이 돈이라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요,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돈이 몰리는 쪽은 그냥 잘 됩니다. 이쪽으로는 돈이 몰리는 쪽은 경제 지표가 잘 나가고, 돈이 빠져나가는 이쪽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도 제각각이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이 지표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흥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이 늘어나게 되면 이쪽 저쪽으로 많이 흘러가겠죠. 그러면 돈이 흥하는 게 잘 된다 그러면 흥하는 요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나라 뭐 경제가 잘 되어서, 아니면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인근국의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자꾸 이 인근국이 뭐 사이가 좋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이라 손치면, 이 중국에서 앞으로 공산당들이 더 집권하면은 난 죽을 것 같아서 돈을 미리 이를 빼놨는데, 때마침 거기 우리나라다, 그 부자들이 우리나라로 온다 이러면 뜻하지 않게 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잘 되는 거고, 뭐 유럽 전체 이런 국가들이 있을 때 저 그리스나 이런 예전에 재정 위기 겪었던 뭐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저 위쪽보다 놀기 좋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가도 싸고 해서 막 돈들이 몰려 들어오면 그냥 그리스가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게 국민들이 왜 들어온가에 정신이 차려야 되는데, 그냥 뭐 적은 나니까 계속 돈이 늘어나거든. 그래서 지가 잘한 줄 알고, 야, 정치인들은 내가 잘해서 그렇고, 뭐 우리나라가 뭐 위치가 좋아서 그렇고, 별 핑계 다 대면 다 맞는 말입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이제 개박살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책들, 아니면 기업 분석, 여러 가지 일을 보는 것들이 전부 다 돈의 이동과 연관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변해보면 얼마나 변하겠어요? 없죠. 그냥 큰 돈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늘 사면 그냥 오르는 거고 팔면 내리는 겁니다. 그럼 왜 사느냐, 왜 파느냐, 이거는 걔들 마음에 달려있다니까요. 걔들 흔들고 싶으면 흔들리지는 거고, 그냥 점잖게 가고 싶으면 점잖게 가는 겁니다. 악독하게 가고 싶으면 가다가 또 공매도 때리고 막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어떤 세력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그래 시장이 그래 움직이고, 경제 지표도 돈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도 작은 이런 물결을 보면 걔들이 지 마음대로 시장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도, 물론 그게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흘러가지만은, 크게 보면 그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향이라는 게 있어서 경제는 계속 발전한 쪽으로 이래 나가게 돼 있고, 아무리 돈을 움직이려고 해도 돈을 움직이는 소재,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가 소멸되는 지역은 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시장 흐름 움직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계속 돈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원리에 입각해서 투자를 진행한 게 맞겠죠. 그래서 참 처음 공부하다 보면은 참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이런 원리를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경제 지표만 셀이 엄청나게 판 적도 있었고, 기업 분석, 산업 분석도 정말로 참 열심히 눈에 불 켜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내가 분석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가, 내가 예상한 대로 왜 움직이지 않는가를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그거예요. 몇십 년을 공부하는 결과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모든 것의 중심이 다 돈이구나, 돈.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에 따라서 경제 지표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이 뱀 대가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대가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꼬리가 따라간다는 것을 그때 알고 새롭게 다 쳐다봤어요. 처음부터 다 쳐다보니까, 이 돈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걸 분석하는 게 바로 이 수급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또 그리고 이거 돈을 갖다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디로 튈 줄 모르지만
그래도 돈 움직이는 거, 걔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뿌려놨는가. 초기에 우리가 포착할 수도 있고, 좀 많이 매집하고 난 다음에 포착할 수도 있고, 가격이 올리고 난 다음에 포착될 수도 있어요. 걔들이 한 행동, 걔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내고 뭐도 내고 한 결과가 돈을 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는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 새끼들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지금 물량을 팔고 있다, 뭐 사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유추가 되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가치투자연구원 수급 분석을 통해서 한 지난 14년 동안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공부하고 쳐다본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돈을 움직이는 놈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계속 쳐다봐서 우리 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이제 웬만한 경제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 남들이 액면상으로 볼 때는 경제 지표 꺼내놓고 막 이래저래 막 해석을 막 하면은 굉장히 멋져 보이죠.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고 유식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죠. 그런데 걔가 이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걔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그런 걸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경제 지표가 이러니까 외국의 어떤 누군가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 지표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된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개념도 없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도 못한 채 지표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자석은 액면으로 보면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딱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놈이 되는 겁니다.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수급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투자 진행하는 겁니다. 투자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급 분석 잘하면은. 자, 어쨌든 뭐 외국인들이 정하면 길이 된대요.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